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이 11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윤석열 주연의 주가 조작극이다.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아니 남의 나라 전쟁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좀 부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 전쟁에서 폐허가 된 나라 이 재건을 하자는데 그거를 굳이 주가 조작극이네 사기극이네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 질책을 하실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적어도 현재 단계에서는 주가 조작극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기극이 아니고요. 주가 조작극이라고 제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사기극이라고 이름을 달았습니다만 굳이 주가 조작극이라고 제목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사기죄라는 건지 사기 범죄는요. 사실은 뭐든 간에 어떤 사기 범죄가 됐든 간에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얻는 거죠. 사기라는 것은 타인을 속여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얻는 것이 보통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기의 수법이 다양하죠.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른바 주가 조작입니다. 주가 조작을 위해서 시장을 속이고 투자자를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가 조작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주가 조작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현재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 역시도 사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기를 치는 목적이 사실은 주가 조작에 있더라. 따라서 이것은 주가 조작극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저기 인터넷이 다 안 좋은 모양이군요. 오드리님, 오늘 네이버, 카카오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아마 구글, 유튜브에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호시우행님, 금융감독은 뭐하냐? 예, 금융감독은 원장이 검사잖아요. 지들끼리 해먹는 거지 뭐 누굴 믿습니까? 예. 박다원 어디가니님, 예, 주가 조작에 능한 부부라고 하셨고요. 예. 자, 시방님 기승전결 삼부토건, 예,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이 바로 삼부토건이라는 곳인데 이 삼부토건이라는 데가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라마다 르네상스, 르네상스 호텔의 주인이 바로 소위 말하는 줄리 의혹의 핵심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자, 김건희 보고 요새 줄리라 그러면 잡혀간다죠? 그래서 김건희 줄리라고 말 못하겠고요. 그냥 줄리 의혹이라고 할게요. 김건희가 줄리라는 의혹을 받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김건희 줄리 의혹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삼부토건의 삼부토건 회장이었던 사람이죠. 바로 르네상스 호텔. 자, 그런데 이 삼부토건이 사실은 이게 망했어요. 이게 르네상스 호텔 이게 재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유동성 위기가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가 사실은 도산이 된 상태고요. 아직까지 정상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주주가 바뀌었어요. 이 조남욱 회장이 여전히 대주주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대주주인데 이 조남욱 회장이 차명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지 사장을 안 친 거라 실질적인 대주주는 여전히 조남욱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외형상 다른 사람이 대주주이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그 조 회장이 계속 삼부토건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튼 이 삼부토건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왜 주가 조작극이냐?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부토건 주가가 지난주 갑자기 올랐죠. 진짜 놀랄 정도로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쳤어요. 그러니까 따상이라 그러죠. 따상. 자, 2번 연속으로 상한가를 쳤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이 그래서 지난주에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삼부토건이 급등을 했다. 그럼 DY는 뭔데? DYD는 뭔데? 예. 지금 형식상 이 삼부토건의 대주주가 DYD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소위 말하는 지주회사인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자회사 같은데 이 DYD가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이 조남욱 회장이랑 연결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하튼 DYD하고 삼부토건이 지금 연 이틀째 상한가를 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따상이야 따상 지금. 자, 실제로 보면은 이게 원래는 448원이었는데 아니야. 원래는 가격이 이 1,100원 정도였는데 500원이 올라서 무려 29%나 급등을 했다고 지금 자료가 나온 게 있고요. DYD 역시도 29%나 급등했습니다. 역시 400원이나 올랐네요. 자, 삼부토건이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오른 이유는 정말 오로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뭐 볼게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게 과연 뭐 어떤 건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삼부토건은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 됐어요. 따라서 주식은 여전히 휴지 조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가격이 1,000원대였는데 갑자기 연 이틀 주가가 팍팍팍 오르면서 2,000원대 가까이 진입을 한 겁니다. 이상한 거죠. 자, 주가가 2배가 올랐어요. 자, 좀 냄새가 나죠? 주가가 2배가 올랐어. 근데 여기서 이게 주가 조작이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사실이라면 이건 주가 조작이 아니죠. 주가 조작이 아닌 게 되려면 지금 현재 이 주가를 띄운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것이 사기가 아니면 이거 주가 조작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이게 과연 사기가 아닌가? 특히 이 삼부토건의 가격이 급등한 것은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인 미세스 젤렌스키가 방한하고 난 다음부터 급등을 했대요. 아마도 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게 급등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니 뭐 언론에 보니까 다 그렇게 나왔더라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 영향으로 주가가 지금 연 이틀째 뛰었다. 연 사흘째 뛰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삼부토건 역시도 이 주가 띄우기에 안간힘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우기 위해서 정말 안간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 MOU를 체결했다. 우크라이나의 어떤 기업체가 방문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기 이 사진도 보면은 사실은 이 삼부토건 측에서 뿌린 이 보도 자료에 나온 사진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쪽에 뭐 협력 파트너가 국내에 방한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협조하기로 재건 사업에 협조하기로 뭐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기껏해야 여전히 MOU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회사 하나하고 MOU를 체결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재건 사업이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건 사업은 어디까지나 거의 100% 국가와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회사와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사실 뭐 얼마나 큰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삼부토건은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 국민일보인가요? 여기에는 이런 기사까지 났습니다. 1200조 잭팟 가능성 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들썩한다. 자, 이 기사의 대부분의 출처는 이 기사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출처는 다 이 삼부토건 관계자들의 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삼부토건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어떻게든 간에 띄우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떨어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여튼 지금 삼부토건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우기 위해서 진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조선일보 쪽에서도 똑같은 기사를 내면서 여기는 한술 더 떴습니다. 6.25 극복 경험을 공유한다. 아니 6.25가 언제 났는데 1950년 아닙니까? 벌써 이 70년이 지난 겁니다. 6.25 극복 경험을 가진 분은요,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1950년에 태어나신 분도 지금 73이고요. 6.25 때 뭐 극복 경험, 전후 복구 경험을 가진 분, 뭐 그 정도면 이제 적어도 10대 후반은 돼야겠죠. 그래야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 자,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된다? 예, 90세가 넘어요. 자, 그런 분들이,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6.25 극복 경험을 공유를 한단 말입니까? 사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 6.25를 극복해 보셨어요? 내가 6.25를 극복해 보셨어요? 우리는요, 사실 6.25하고는 관련이 없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 6.25 극복 경험을 공유한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써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좀 엄청나게 띄우고 싶다, 띄우고 있다는 것이 결과적인 얘기, 뭐 사실 뭐 진짜 본질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제일 특징은 뭐냐면요, 정부가 앞장서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이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정부가 앞장을 서고 있어요. 실제로 윤석열은 젤렌스키를 만나서,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은 젤렌스키 대통령이에요. G7에 젤렌스키가 왔더라고. 그래서 젤렌스키를 만나서 지뢰 제거 장비를 줄 테니까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도울 거다라는 등, 원희룡 장관은 아예 대놓고 정부가 기업에 다리를 놓겠다라고까지 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면요, 삼부토건이 설치고는 있지만 삼부토건이 그렇게 설칠 수 있게끔 정부가 아예 대놓고 보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삼부토건의 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우크라이나 이 재건 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길을 돕겠다, 다리를 놓겠다. 아니,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다른 말로 뭘 말하는 겁니까? 삼부토건을 도와주겠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삼부토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이건 대놓고 특혜를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윤석열이 삼부토건에 대놓고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김건희가 줄리 아니냐라는 얘기 점점 설득력이 얻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법원에서 김건희는 줄리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에이, 김건희가 줄리가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튼 이런 양상, 삼부토건이 먼저 구호를 외치고 뒤따라가면서 정부가 복창을 해주고, 구호선창, 구호복창, 구호선창, 구호복창, 이렇게 옛날에 시위할 때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앞에서 누가 전두환 타도하자, 그럼 뒤에서 타도하자 요거 하잖아요. 그죠?
앞에 먼저 외치는 사람은 구호선창, 뒤에 따르는 사람이 구호복창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구호선창을 하고 나가니까 정부가 뒤에서 복창을 해주면서 그래 하자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언제 때부터? 사실 작년 때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세요. 오늘 나온 기사와 정말 한치도 차이가 없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작년 기사예요. 작년 6월 기사입니다. 딱 1년 전 기사네. 즉 지금과 같은 양상,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겠다고 이래저래 설치는 것과 정부가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은 사실 작년부터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즉 지금과 같이 삼부토건이 장난질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작년에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그 사이에 삼부토건의 주가 한번 세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 야, 이것도 뭐다? 냄새가 폴폴 난다, 그지? 여러분, 주가 조작이 벌어지는 기업의 주가는요, 만약에 그 기업의 주가가 보통 1,000원이다. 이게 1,000원대를 쭉 유지하면은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호재가 있다면서 주가가 훅 뛰어 올라요. 그러다 갑자기 그 호재가 사실이 아닌갑다 이러면서 뚝 떨어집니다. 삼부토건이 지금 그래요. 작년 6월 23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래가지고 훅 한번 뛰어요. 그러더니 아니네 하면서 다시 훅 떨어집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는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당장 내일 모레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겠다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댔어요. 작년에는요 900조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새 300조가 늘었네요. 그래서 1200조라고 그러네. 여튼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난해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주가 조작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사실 지난해 이전부터 윤석열과 삼부토건 그 사이에는 모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탁? 결탁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남한테 밝히기 어려운 숨은 결탁, 서로 뒷거래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기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사기에 가깝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아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왜 사기냐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자,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많이 부서졌죠. 참 피해가 큽니다. 따라서 분명히 재건을 해야 되고요. 그 재건에는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이득을 볼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재건 사업에 뛰어들겠다, 전후 복구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라크죠. 이라크에는 우리나라가 군대까지 파견했지만 재건 사업에 사실 우리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라크 재건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갑자기 피살당하는 그런 참사를 겪기도 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도 비슷하게 재건 사업을 한 해 만에 그랬습니다. 자, 좋아요. 과거에는 실패했다고 미래에 성공하지 말라 그런 보장이 있는 건 아니죠.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미래에는 성공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라크에서 실패했으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실태 파악부터 좀 해야겠죠.
재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부사졌다는 얘기죠. 뽀개졌다는 얘기죠. 뽀개진 것을 재건을 한다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재건이 필요할 정도로 뽀개진 데는 주로 어디? 네, 솔직히 말하자면 재건이 필요할 정도로 뽀개진 곳은 주로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 점령지 대부분이 실은 재건이 필요한 곳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곳에서도 물론 재건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 면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일감으로 볼 때 러시아군 점령지가 전체 한 70%에 가까울 겁니다.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은 30%가 채 될까 말까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물러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지금 대부분의 국제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령지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인정하고 점령을 인정하고 물러서는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군사력을 지금 막판에 이제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를 앞설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한 나라 군대가 다른 나라 군대를 점령지에서 몰아내려면요, 전투력이나 병력이 하여튼 3배 이상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동등한 수준의 무력을 갖추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3배라니 불가능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재건 사업이 이루어질 곳은 러시아 관할 지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있다? 젤렌스키를 만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알맹이가 있다 없다? 없죠. 자, 다시 한번. 재건이 필요한 지역은 주로 러시아 점령 지역이고요. 이 러시아 점령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러시아가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한다고 하겠지만 끝끝내 러시아를 몰아내지는 못할 걸로 다들 예측을 합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휴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부서진 우크라이나 지역을 재건하는 것은 누구? 러시아. 근데 지금 우리가 러시아랑 관계가 어떻다? 엄청 나쁘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왜 젤렌스키를 만나가지고 한다는 거야? 에? 참. 자, 여러분 생각이 드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러시아 쪽 파트너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은 품질을 못 믿겠고 유럽이나 미국은 솔직히 싫고 한국이 제일 만만한 파트너였을 겁니다. 그런데 괜히 윤석열이 러시아하고 척을 지는 바람에 러시아 쪽 재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러시아 쪽에서 더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DY1님, 러시아가 재건 사업을 하게 해야죠. 아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을 장악을 했잖아요. 그죠? 예. 크림반도를 비롯해서 쭉 이어서 루안스키라든지 도네스크라든지 자포리자 이쪽에 점령을 한 지역이 있잖아요. 이 점령 지역을 다 부서졌단 말이에요. 여기는 다 재건할 거 아니에요. 즉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장터가 되고 있는 곳 중에서 러시아가 계속 점령하고 있는 쪽은 당연히 러시아가 재건하겠죠. 그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의 현재 전황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흐무트가 최대 격전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헤르손이니, 자포리자니, 히르키우니 이런 지역이 있는데, 자, 여기를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루안스크니, 도네스크니, 자포리자, 헤르손, 크림반도, 뭐 히르키우, 뭐 이렇게 하르키우 이렇게 있는데 하르키우의 일부 지역은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뺏겼던 지역을 되찾았죠. 그다음에 헤르손 일부 지역도 우크라이나가 뺏긴 지역을 일부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국토의 상당한 부분, 러시아가 점령한 상당 부분은 여전히 러시아 관할에 있고요. 이 부분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할 것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탈환이 어려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자,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색깔이 까만색이네. 여기처럼 우크라이나가 계속 점령하고 있는 곳은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재건 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 루안스크니, 여기 도네츠크니, 자포리자, 헤르손, 크림반도 여기는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고 앞으로도 러시아가 이 점령을 풀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장악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누가 재건 사업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러시아겠죠? 그죠? 예, 이거 뭐 거의 명백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면적이 어디가 넓습니까?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러시아 점령지가 넓나요? 아니면 우크라이나 탈환 지역이 넓나요? 예, 아마 점령 지역이 몇 배는 넓을 겁니다. 그렇다면 재건 사업을 하는 곳은 어느 쪽이 더 많다? 당연히 러시아 쪽이 훨씬 많죠. 그런데 어떻게 우크라이나 쪽에 붙어가지고 재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보는 눈이 없나? 자, 좋아요. 그러면 백보양보해서 우크라이나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점령 지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의 재건 사업을 한다. 그걸 뭐 한국이 맡는다라고 칩시다. 자, 과연 그게 언젠데? 자, 여러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언제면은 가능할까요? 언제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기약이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야지 재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전쟁이 끝납니까? 언제 재건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전쟁이 끝나요? 네. 자, 여기 뭐 코시티 재건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코시티 재건이든 뭐든 간에 재건을 하려면 전쟁이 끝나야 재건할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고요. 자, 유럽에서는요, 전쟁이 당장 내일이라도 끝날 것처럼 막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내일 당장 끝날 것처럼, 그것도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날 것처럼 엄청나게 떠들어댔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 예, 지금 상황은 우크라이나한테 매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사실 우크라이나가 가장 전황이 좋았고요. 그 이후로 러시아가 반격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그동안 탈환했던 땅도 조금씩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가 바흐무트예요. 바흐무트는 지금 사실상 러시아군의 완전 통제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바흐무트가 함락됐다라고 본대요. 즉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다시 승기를 잡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3월 이후부터 점점 우크라이나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한테는 뭐라고 알려졌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반격한다며, 춘계 대공세한다며, 그래서 3, 4월에 그 눈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진흙탕이 돼 있는데 그 진흙탕이 마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공격을 시작할 거라며.
그래서 5월달, 6월달이라며. 지금이 5월달, 6월 말 아닙니까? 5월달, 그것도 5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내일 모레부터는 공격이 시작되겠네? 무슨?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춘계 공세를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춘계 공세를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더 많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 반격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9개의 여단을 새로 편성을 했다는 등 4,000명을 충원했다는 등 우리나라라든지 그 서방 세계에서 제공한 전차들을 가지고 지금 무장을 시작했다는 그런 희망 섞인 보도가 바로 엊그제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전체 전황 상황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현재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기가 이번에 뺏었던 탈환했던 땅조차도 지금 다시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이 춘계 공세를 앞둔 우크라이나 군에게 4,300억 원어치 무기를 지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춘계 공세를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우크라이나 5월 춘계 대공세, 전쟁 판도를 좌우한다. 뉴욕타임스. 자, 심지어는 춘계 대공세 앞두고 우크라이나는 신병 수만 명 훈련 이러고 있어. 근데 러시아는 이제 모병을 하고 있대. 누가 보더라도 상황은 우크라이나 쪽에 유리해 보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춘계 대공세 5월에 한다며. 지금 5월이잖아. 5월도 지금 하순으로 접어들었잖아.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오히려 러시아가 춘계 대공세를 한대지 않습니까? 북부의 하르키우, 남부의 자포리자까지 공격을 할 거다. 러시아가 오히려 공세한대. 러시아 대공세는 봄이 아닌 여름이다? 자,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다음 달부터요. 예, 우크라이나 예비역 장성이 8월부터 가능할 거라고 얘기했대. 자, 근데 8월이고 7월이고 나발이고 가네. 원래 우크라이나 지들이 춘계 대공세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우크라이나 춘계 대공세는 어디 가고 갑자기 러시아 대공세가 나와? 자, 러시아 춘계 대공세 정말로 감행하나? 인해 전술? 자, 이게 뭡니까? 자, 상황상 지금 러시아가 훨씬 전황이 유리하고요. 전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앞으로 상당 기간 안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 전쟁이 끝나야지 재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디와이리님, 아까부터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예? 코시티 재건이고 나발이고 간에 전쟁이 끝나야지 할 거 아닙니까? 예? 전쟁이 끝나야지 재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이 언제 끝나는데? 예? 전쟁요 앞으로 한동안은 안 끝날 겁니다. 지금 미국도요, 이 우크라이나전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목표는요, 러시아를 점령지에서 내쫓는 것이 아니고요,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도록 받침대를 세워준다. 러시아가 자빠지지 않도록, 우크라이나가 자빠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세워두는 거, 목발을 잡아주는 거, 이게 현재 미국의 목표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에 못 이겨서 무너지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정말로 곤란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폴란드라든지 또는 그 동유럽 쪽에 있는 새로운 나토 국가들이 엄청난 위협을 겪게 될 겁니다. 따라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살려놔야 돼.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계속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일단 우크라이나를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목표는 그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를 일거에 넘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압도적인 무력은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으면은 무기를 좀 쏟아 부어줘야지. 6.25 때 미국이 한국군
한테 주듯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무기를 주고 무장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안 해. 찔끔찔끔 주고 있어요. 왜? 우크라이나가 쓰러지지 않도록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되면 어찌 된다? 결국에 러시아가 점령한 곳 그거 그냥 인정해주고 전쟁이 끝날 가능성, 휴전이 들어갈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지금도요,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현재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현재 점령지에서 전쟁이 끝나는 것을 가장 많이 바라요. 유일하게 현재 점령지가 아닌 탈환을 해야 한다. 빼앗긴 땅을 탈환해야만이 전쟁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젤렌스키밖에 없어. 따라서 이 젤렌스키가 아니면 전쟁이 벌써 끝나는 거죠. 자, 문제는 젤렌스키도 아직 한동안은 물러날 것 같지가 않죠. 자,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부터 할 수 있다? 몰라. 그 언제가 언제인지를 몰라.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런데 왜 벌써부터 재건 사업에 침을 이렇게 흘리고 있죠? 재건 사업이 당장 내년이 될지 후내년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몰라요. 자,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돈이 있어야지 재건 사업을 하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거덜이 났는데 재건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자, 미국이 돈을 대줘서 재건 사업 할 수도 있지 않나? 유럽이 돈을 대줄 수도 있지 않나? 원조 같은 거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기 나라 세금으로 원조를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는데 한국 기업을 끼워줄까요? 안 끼워주죠. 미국 기업 지들 들어가기 바쁘지. 한국 기업은 하청 정도는 할 수 있을란가 몰라. 유럽도 마찬가지죠. 지네 나라 기업을 살리기 바쁘지. 지네 나라 자기들 세금이 들어가는데 왜 한국을 끼워주겠습니까? 자, 결론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건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으나, 그래서 당장이라도 재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어요. 당장 러시아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낮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러시아군은 현재 점령 지역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눌러 앉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재건 사업은 아마도 러시아 따로 우크라이나 따로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자금은 우크라이나가 훨씬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영토도 러시아가 훨씬 넓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언제 할지 모른다는 거. 근데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운운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냥 주가를 띄우기 위한 주가 부양용입니다. 지금 나오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개뻥이에요. 솔직히 삼부토건이 거기에 갈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솔직히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삼부토건을 뭘 믿고? 삼부토건은 망한 회사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아무리 자기들이 급해도 그렇지 망한 회사하고 일을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모로 보나 삼부토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일단 말이 안 되고, 삼부토건이 아니라고 해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지금 당장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전쟁이 끝나지도 않을 거고,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재건 사업 자체가 힘들어요. 세 번째, 재건 사업은 사실상 러시아 쪽이 훨씬 넓어요.
이 세 가지 요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현재 떠들어대고 있는, 우리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또 안 되는 거죠. 실체가 없어요. 그럼 이게 왜 이 난리인데? 주가 부양입니다. 달리 말해서 주가 조작이에요.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삼부토건 주가가 한 800원이 뛰었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근데 올해도 또 지금 현재 800원 정도, 1000원 가까이 뛰었어. 또 주저앉을 거야. 앞으로 삼부토건은요, 심심하면 그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운운하면서 자기들 주가를 띄우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주가를 띄우고 나면 주가는 금방 또 주저앉겠죠. 그러면은 고점에서 샀던 개미들은 바보가 되고 돈을 다 털리고, 삼부토건은 혹은 주가 조작 세력은 돈을 벌게 되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업,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요. 재건 사업은 상관이 없고요. 지금 주가 조작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조작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 주가 조작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다. 주가 조작이 잘 되게끔 정부가 앞장서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사문난정님, 저 전쟁에 한국이 뭘 했나요?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음. 삼부토건이 이낙연 동생이 회장인가 되어서 우크라이나 거를 몰아주는 것 같다고 하던데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은요, 바지 사장이에요. 월급쟁이 사장이에요. 뭐 지금 부회장인가 부사장인가 되는데 바지 사장이고요. 실제 대주주는 DYD인가 하는 데인데, 이 DYD의 또 실제 대주주는 누구? 조남욱 회장일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이 DYD하고 조남욱 회장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조남욱 회장이 DYD를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 DYD가 삼부토건을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삼부토건의 현재 그 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낙연이죠. 자, 이렇게 보면 희한하게 엮이지, 이거? 윤석열하고 이낙연하고 희한하게 엮인다, 그죠? 제가 그 얘기까지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다음에 다시 시간을 내서 자세히 하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니까,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같이 좀 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뜻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말리세요. 절대 말려야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